70세에 다시 시작한 연애, 65세 여자의 고민. 박지연은 창문 밖으로 흩날리는 벚꽃 잎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그녀의 65번째 생일이었다. 5년 전, 40년 동안 함께했던 남편 김철수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지연은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새로운 챕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지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정현 씨, 제가 오늘 생일이라는 걸 기억하고 계셨네요. 이정현. 70세의 그 남자는 6개월 전 우연히 그녀가 다니는 노인대학 서예교실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어떻게 있겠어요?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딸 수진이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지만 정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기대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네,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그날 저녁, 지연은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옷장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진주 목걸이를 꺼내 걸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20대 소녀처럼 반짝였다. 정현과의 약속 장소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창가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홀짝이는 모습이 젊은 시절 영화배우처럼 멋져 보였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지연이 테이블에 다가가자 정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지연은 볼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느끼는 이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경험하고 있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현은 군인 출신으로 해외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30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딸 하나를 키웠다는 그의 이야기에 지연은 깊은 연민을 느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딸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정현의 눈가에 맺힌 그림자를 보며 지연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세월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두 영혼의 만남이었다. 생일 선물입니다. 정현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자 그 안에는 섬세한 디자인의 은반지가 있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취미로 은공예를 배우고 있거든요.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감동적인 선물을 받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날 밤 정현이 집 앞까지 데려다 준 후 조심스럽게 뺨에 키스했을 때 지연은 자신이 다시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남편과의 4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다른 남자를 바라본 적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운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되는 걸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마도 이것이 인생의 새로운 챕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의 딸 수진이 갑자기 방문했다. 어머니. 어제 연락도 없이 어디 계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걱정과 함께 약간의 비난이 느껴졌다. 지연은 정현과의 만남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친구를 만났어.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혹시
남자분 만나세요? 그 질문에 지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게 사실은 지연이 망설이는 사이 수지는 어머니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정말이네요. 어머니, 그분 어떤 분이에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정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수진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다. 어머니, 그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하는 사기도 많다고요. 지연은 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 역시 정연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으니까? 수진이 돌아간 후 지연은 정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시간 되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햇살이 따뜻한 오후,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딸이 알게 됐어요. 우리 만남에 대해서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어요. 언젠가는 알게 될 테니까요. 그의 차분한 반응에 지연은 안심했다. 딸이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정연 씨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정연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제가 숨기는 건 없어요. 궁금한 것 다 물어보세요. 지연은 용기를 내어 정연의 과거, 가족, 직업에 대해 물었고 그는 성실하게 대답했다. 제가 처음 당신을 봤을 때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제 인생에 들어와서 정말 기뻐요. 정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연의 마음은 다시 한번 흔들렸다. 며칠 후 지연은 수진을 초대해 정연을 소개하기로 했다. 그녀는 긴장한 채로 저녁 식사 준비를 했다. 정연이 가져온 와인과 꽃다발이 테이블을 장식했다. 초인종 소리에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수진과 그녀의 남편 민호가 들어왔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정연도 도착했고 어색한 인사가 오갔다. 처음에는 경직된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연의 따뜻한 인품과 배려심이 수진과 민호에게도 전해졌다. 특히 정연이 자신의 군 생활과 해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민호는 진심으로 흥미를 보였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진은 어머니를 부엌으로 불러냈다. 정연 아저씨, 괜찮은 분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연은 딸의 걱정과 응원이 담긴 말에 고마움을 느꼈다. 그로부터 몇 주 동안 지연과 정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그냥 집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지연은 점점 정연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 역시 자신의 과거와 두려움, 희망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어느 날 정연은 자신의 아파트로 지연을 초대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그의 집은 군인 출신다운 질서정연함이 느껴졌다. 벽에는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정연의 사진과 그의 딸 사진이 걸려 있었다. 당신 딸은 어디 살아요? 지연이 물었다. 정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미국에 살아요. 10년 전에 이민 갔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죠. 그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느껴졌다. 지연은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외롭지 않으세요? 정연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 말과 함께 그는 조심스럽게 지연에게 입맞춤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느끼는 이 감정에 지연은 눈물이 났다. 행복과 두려움,
설렘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깨어났다. 정연의 키스를 떠올리며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이든 여성의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젊어졌다. 정연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지연은 자신의 몸에 대한 불안감도 느꼈다. 젊은 시절의 탄력 있는 피부는 이제 주름으로 덮여 있었고 갱년기 이후 신체의 변화도 있었다. 그가 나를 여자로 볼까? 내 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정연은 그런 그녀의 불안을 이해하는 듯 했다.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의 배려심 깊은 말에 지연은 더욱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지연이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다. 우연히 오랜 친구 미경을 만났다. 지연아. 얼굴이 왜 이렇게 피었니? 무슨 좋은 일 있어? 미경의 날카로운 눈은 지연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정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미경의 반응은 의외였다. 이 나이에 새 인생을 시작한다니 부럽다. 나도 기회가 있다면? 미경의 지지에 용기를 얻은 지연은 노인대학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조금씩 정연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몇몇은 수진처럼 걱정하기도 했다. 그 나이에 왜 혼자 사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의 목소리에 지연은 잠시 불안해졌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지연은 정연의 과거를 더 알아보기로 했다. 그가 군인이었다고 했으니 아마 공식 기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연의 사촌 동생이 국방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녀는 도움을 청했다. 몇 주 후, 사촌은 정연의 군 경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찾아주었다. 그는 정말로 30년 동안 군에서 복무했으며 높은 계급으로 전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연은 정연의 군 생활 중 특수 임무와 관련된 비밀스러운 기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정연이 북한 관련 첩보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 정보는 지연에게 충격이었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었다. 정연이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 의문이 들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지연은 정연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했다. 정연 씨, 제가 좀 알아봤어요. 당신이 특수 임무를 맡았다는 것은. 정연은 걸음을 멈추고 강을 바라보았다. 긴 침묵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아볼 줄 알았어요.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일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에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잃었죠. 정연은 젊은 시절 북한에서의 첩보 활동과 위험했던 임무들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다. 그때 아내도 잃었어요. 직접적으로 제 일 때문은 아니었지만 제가 늘 집을 비우고 비밀을 가진 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녀는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정연의 고백에 지연은 마음이 아팠다. 그가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더 이상 비밀은 없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다. 3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치료는 잘 되고 있지만 확실한 건 없죠. 지연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이제야 말해요? 정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동정으로 저를 사랑하게 되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지연은 그를 꽉 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정연의 집에서 밤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두려움, 희망을 나누며 깊은 대화를 나눴다. 정연의 침대에 누워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잠드는 안정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눈을 떴을 때 정연은 이미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지연은 이런 일상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잘 잤어요. 정연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그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연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지연은 놀랐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그런 제안을 기대하고 있었다. 함께 살아요. 결혼하자는 말인가요? 정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먼저 함께 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그리고 당신이 준비되면 그때 결혼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연은 정연의 제안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녀는 40년 동안 한 남자와 살았고 이제 새로운 사람과의 동거는 큰 변화였다. 또한 딸 수진의 반응도 걱정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도 강했다. 며칠 동안의 고민 끝에 지연은 수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수진의 집을 찾아간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딸 앞에 앉았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이지연은 정연과 함께 살기로 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수진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곧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행복하다면 저도 응원할게요. 하지만 결혼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주세요. 딸의 이해에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음 달, 지연은 자신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정연의 집으로 이사했다. 그의 아파트는 넓지 않았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다. 지연은 자신의 가구와 소지품 중 일부만 가져왔고 나머지는 창고에 보관했다. 함께 사는 첫날 밤, 정연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하며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있었다. 과연 그들의 동거 생활은 어떻게 될까? 나이든 두 사람이 서로의 생활 습관과 공간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들은 서로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연은 군인 출신답게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반면 지연은 좀 더 자유로운 일상을 즐겼다. 때로는 사소한 일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들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특히 정연의 건강 문제는 지연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의 암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에 동행하고 약 복용 시간을 챙기며 건강에 좋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지연은 이런 돌봄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었다. 함께 산 지 3개월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정현의 딸 수미였다.
미국에서 갑자기 방문한 그녀는 아버지의 집에 낯선 여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수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수미야, 이분은 박지연 씨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수미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0년이나 됐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를.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연은 불편한 상황에서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정연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수미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30년 동안 혼자 살아왔어. 이제는 누군가와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오수미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가버렸다. 그날 밤, 정연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지연이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괜찮아요. 정연은 고개를 저었다. 수미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연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수진이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잖아요. 다음 날 아침, 수미가 다시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전날보다는 부드러워 보였다.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을까요? 수미가 지연에게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몇 시간 후, 정연이 지연을 찾아왔다. 수미가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함께 가주실래요? 그의 눈빛에서 희망이 보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미는 여전히 조금 어색했지만 지연에게 질문을 하며 알아가려는 노력을 보였다.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대화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점점 나아졌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연은 지연에게 속삭였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수미와 화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연과 정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습관과 취향에 익숙해졌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편안함을 느꼈다. 정연의 건강도 안정을 찾아갔다. 정기검진에서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연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아침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기다가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때로는 노인대학의 친구들과 모임을 갖기도 하고 주말에는 지연의 딸 수진 가족이나 정연의 딸 수미가 방문하기도 했다. 두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화목한 분위기로 변해갔다. 정연과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지연의 인생에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정연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지연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건가?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정연은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의사는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지연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병실에서 약해진 모습으로 누워있는 정연을 보며 그녀는 결심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와 함께하고 싶어. 정연이 퇴원한 날, 지연은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결혼하고 싶어요. 정연은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확실해요. 지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확실해요. 우리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당신의 아내로 살고 싶어요. 지연의 프로포즈에 정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소박한 가족 모임으로 결혼을 축하하기로 했다. 지연의 딸 수진과 그녀의 가족, 정연의 딸 수미,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모임이었다. 나이든 신부와 신랑이지만 그들의 눈빛은 젊은 연인들처럼 반짝였다. 간단한 예식을 마친 후 정연은 지연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다.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한 것이에요. 그것은 작은 여행 가방이었다. 정연은 지연을 제주도 여행에 초대했다. 신혼여행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다. 제주도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꿈처럼 행복했다.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 후 지연과 정연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두 사람의 물건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새 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이었다. 지연은 인테리어에 정성을 들였고 정연은 그녀의 취향을 존중하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의 새 집은 두 사람의 개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결혼 생활은 동거할 때보다 더 안정적이었다. 법적인 부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책임감과 신뢰를 의미했다. 지연은 정연의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챙겼고 정연은 그런 지연에게 더 깊은 감사를 표현했다. 결혼 1주년을 맞이하여 정연은 지연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나의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의 회고록이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틈틈이 자신의 인생을 글로 정리해왔고 특히 지연을 만난 후의 변화를 상세히 기록했다. 당신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책은 당신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자 미래의 우리 손주들에게 남기는 유산이에요. 지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선물을 받았다. 그녀도 정연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여행 계획표였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함께 가볼 곳들이에요. 매년 하나씩 우리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 나가요. 첫 번째 여행지는 정연이 늘 가보고 싶어 했던 프랑스였다. 지연은 비밀리에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여행 준비를 위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나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프랑스 여행을 떠나기 한 달 전 정연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암이 재발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더 공격적인 형태로 여러 장기로 전이되었다. 의사는 정연에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소식은 지연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다. 겨우 행복을 찾았는데 또다시 그것을 잃게 된다니. 하지만 지연은 강해지기로 했다. 정연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남은 시간을 위해. 프랑스 여행은 어떻게 할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연은 미소를 지었다. 당연히 가야죠. 내 버킷리스트 첫 번째 항목인 거요. 의사와 상담 후 그들은 정연의 상태가 여행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다. 필요한 약과 의료 지원을 준비하고 그들은 프랑스로 떠났다.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한 정원에서, 그리고 프로방스의 라벤더 밭에서 지연과 정연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정연의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삶에 대한 열정으로 빛났다. 그들은 매 순간을 감사히 여기며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다. 여행 중 어느 날 밤, 호텔방 발코니에서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정연이 지연에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우리는 아직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돌아온 후 정연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고 통증도 심해졌다. 지연은 24시간 그의 곁을 지켰다. 간호사로서의 경험이 있었던 그녀는 정연을 돌보는데 전문적이었지만 감정적으로는 매우 힘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녀에게 큰 시련이었다. 정연의 딸 수미가 미국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병간호를 도왔다. 처음에는 지연과 수미 사이에 약간의 긴장이 있었지만 정연을 향한 공통된 사랑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함께 정연을 돌보면서 그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키워갔다. 어느 가을날 오후, 정연은 지연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나를 바다로 데려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고 싶어요. 지연은 의사와 상의한 후 구급차를 대절하여 정연을 동해안으로 데려갔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해변에서 그들은 휠체어에 앉은 정연과 함께 일출을 기다렸다. 동이 트며 바다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정연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당신과 함께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날 저녁 병원으로 돌아온 정연은 지연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내가 떠난 후에 읽어주세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연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지연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사랑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봄,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지연, 수진, 수미.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만이 참석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정연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를 위해 강해지기로 했다. 정연의 장례식 후 지연은 그가 남긴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지연에게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사랑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슬픔에 잠겨 있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행 계획표를 기억하나요? 나 없이도 그 여행을 계속해주세요. 프랑스에서 우리가 찍은 사진들을 보며 나를 기억해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삶을 멈추게 하지는 마세요. 수미에게도 잘 해주세요. 그 아이는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기억해 주세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연 드림 편지를 읽는 동안 지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에 대한 눈물이었다. 정연의 죽음 후 첫 몇 달은 지연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 그녀는 빈집에서 혼자 밤을 보내는 것이 힘들었고, 때로는 정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깜짝 놀라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노인대학에 다시 나가고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며 취미 생활을 재개했다. 수미는 정기적으로 지연을 방문했고 둘은 정연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다. 정연이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 지연은 큰 결심을 했다. 그녀는 정연과 계획했던 두 번째 여행지인 이탈리아로 떠나기로 한 것이다. 나 혼자 여행해도 될까? 그녀는 불안했지만 정연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용기를 얻었다. 수진과 수미의 응원에 힘입어 지연은 로마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탈리아에서의 이주는 지연에게 치유의 시간이었다. 로마의 고대 유적, 피렌체의 예술, 베니스의 운하, 그리고 토스카나의 포도밭을 여행하며 그녀는 정연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도 느꼈다. 여행 중 그녀는 일기를 썼다. 정연 씨, 오늘 나는 시스티나 성당을 보았어요. 당신이 늘 보고 싶어 하던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직접 보니 눈물이 났어요. 당신이 여기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하지만 동시에 내가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기뻐요. 당신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지연은 더 강해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정연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정연이 떠난 지 2년이 지났을 때 지연은 노인대학에서 글쓰기 강좌를 수강하기 시작했다. 강사의 권유로 그녀는 자신과 정연의 사랑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치유의 과정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것은 하나의 책으로 발전해갔다. 70세에 다시 시작한 연애, 65세 여자의 고민기라는 제목의 그녀의 회고록은 출판사의 관심을 끌었고 결국 책으로 출간되었다. 놀랍게도 그 책은 많은 노년층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지연은 출판 기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책은 정연 씨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자 늦은 나이에도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책의 성공으로 지연은 노년의 사랑과 상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강연을 요청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렵고 부끄러웠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강연 활동을 시작했다. 지연의 70세 생일, 수진과 수미는 그녀를 위한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다. 노인 대학 친구들, 출판사 관계자들, 그리고 강연을 통해 만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파티 도중 한 노신사가 지연에게 다가왔다. 박지연 씨의 책을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이동호라고 소개했고 5년 전 아내를 잃은 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연은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파티가 끝난 후 동호는 조심스럽게 지연에게 커피 한 잔을 제안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정연 이후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문득 정연의 편지가 생각났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다음 주 수요일 어떠세요? 지연과 동호의 관계는 천천히 발전해갔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고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갔다. 동호는 지연의 세 번째 여행지였던 그리스로 그녀와 함께 떠났다. 에게해의 푸른 바다와 산토리니의 하얀 집들을 배경으로 그들은 따뜻한 우정과 가능성 있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연은 정연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채 동시에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것이 정연이 원했던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연의 75세 생일에 그녀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인생은 놀라움의 연속이다. 60대 중반의 사랑을 찾고 70대의 상실을 경험하고 이제 75세의 새로운 동반자를 만났다. 나는 이제 안다. 삶은 계속되고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정연 씨, 당신은 영원히 내 가슴 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원했던 대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당신에 대한 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니까. 박지연의 인생은 65세의 새로운 사랑을 만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사랑, 결혼, 상실, 그리고 다시 희망을 찾는 여정.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지연은 자신의 두 번째 책 두 번의 사랑, 세 번의 인생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남겼다. 사랑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때로는 세 번째 기회까지 준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받아들일 용기가 있느냐는 것이다. 나는 그 용기를 가졌고, 그것이 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당신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